네, 안녕하세요. 올댓 한밤의 소개 시즌2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시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놀이터의 한세나 대표님, 무브유어마인드의 임세민 부대표님 모셨는데요. 먼저 두 분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놀이와 교육을 잇는 아무놀이터 한세나입니다. 2021년 5월에 태어난 아무놀이터는 기초 문해력을 위한 특히 한글 교육을 중심으로 누구나 나답게 표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학, 예술, 심리, 기술 등 융합한 교육 콘텐츠를 연구하고 워크숍도 열고 때론 직접 교구도 개발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초기 주요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청년, 시니어 대상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고립, 절연, 단절 등으로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학령기 연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사 아무놀이터는 지금은 문해력,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정서 돌봄을 선행하면서 심리적으로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년도에 새롭게 회사가 설립이 되셨으니까 5년차 회사인 것 같은데요. 네. 놀이와 교육을 잇는다는 그 워딩이 네.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 오늘 무브유어마인드의 임세민 부대표님 한번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브유어마인드의 임세민 부대표라고 하고요. 무브유어마인드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위한 대화 도구를 개발하고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2020년 9월에 이제 처음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처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으로 지금에 하고 있는 일에 좀 기초를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지금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청년들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대화 도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쉽게 대화를 꺼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질문이 적혀 있는 대화 도구들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이 대화 도구를 활용을 해서 같이 청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청년뿐 아니라 이제 다른 세대 어떤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대화와 연결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화 도구를 직접 또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두 분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동, 청소년, 다문화계층까지 확대되는 특히 자기 표현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자기 공감이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긴 합니다. 무브유어마인드도 그렇고 아무놀이터도 그렇고 자기 공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이 또 사용이 되는지, 또 각자만의 자기 공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세나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무놀이터의 시작은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조카가 고모 손에 쥐어진 작은 종이 상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한국어를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 여성,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가르쳐 오고 있었는데요.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이 작은 활동이 기업, 학교, 기관 출강을 나가는 정도로 발전해 있었을 때 저희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때 확실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 대상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언어 발달이 다소 느린 편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표현이 없었지만 지금은 느린 학습자에 해당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놀이터를 가도 약간 소외를 당하는 상황이 생겼고, 잘 모르는 어른들은 이 친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껏 걱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온몸으로 자신의 어떤 상황과 사회적 인식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인지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소리를 꺼내어주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해야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문제 의식이 시작이 되었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자기 공감이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관찰해보고 그것을 세상의 언어로 꺼내보는 그런 작업, 그 연습, 훈련을 통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중심에 놓는 그런 작업이 그 어떤 교육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 표현이 되고 관계도 맺고 나아가서 사회랑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노리터는 그런 누군가에게 자기 공감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터가 되고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교육 컨텐츠를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노리터는 자기 공감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무브이어 마인드가 생각하는 자기 공감에 대해서 임세민 부대표님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브이어 마인드에서는 자기 공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스스로를 공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비판 없이 따뜻하게 수용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까지를 저희는 자기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 공감을 주요 키워드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이제 그 어떤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2018년도 때부터 저희가 실제로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는데 이제 그때는 처음에 청년들의 어떤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실제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단지 관계망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 건강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관계망 형성에 포인트를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뿐인데 왜 마음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꺼내고 그것을 그대로 존중받는 경험을 하니까 이게 회복의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되는구나 라는 이제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외국에 이제 크리스틴 네프라는 어떤 자기공감 관련된 연구를 유일하게 연구를 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논문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회복의 중요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 꺼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꺼낸 상태에서 서로가 이제 존중하는 분위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우리가 자기 공감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주요 포인트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고 저희가 대화 도구를 만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화 도구도 그렇고 대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런 어떤 자기 공감을 촉진시키는 데 주요 포인트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설립한 이제 무브이어 마인드 그다음에 아모노리터인데 또 키워드도 자기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참 특이하고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모노리터는 아동이나 다문화 여성 중심으로 하고 있고 무브이어 마인드는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타겟팅을 했던 구체적인 사유나 히스토리가 좀 있을지 임세민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청년을 주요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당시에는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중장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청년이었고 저도 이제 그 고립운동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리적 고립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 고립을 이야기를 해요. 정서적 고립은 실제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이제 마음 건강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당시에 딱 정서적 고립을 크게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다른 이제 저랑 이제 같이 무브이어 마인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윤찬묵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 어쨌든 대표님이 먼저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청년들 이제 나와 같이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이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걸 거기서 보게 됐고 그 청년들과 같이 회복을 하는 걸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청년의 때에 어떤 같이 비슷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어떤 사회적 사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로 청년을 위주로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청년처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놀이터의 한세나 네. 대표님, 그러면 특별히 저희 아동이나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공감 프로그램을 하는 특별한 계기나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생애 주기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이나 깊이가 사실 이전과 다르구나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 정도 나이와 경험치가 어느 정도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인연일지라도 아주 잠깐일지라도 최선의 양질의 인풋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자 그런 존재였으면 하는 생각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 누구한테 다가가야 하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청년까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인재들을 위한 어떤 한 걸음을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평가는 없을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커서 미칠 세상의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동 청소년이 그 어떤 존재보다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장선에 있는 지금 청년분들에게도 저희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고립운동 청년을 저희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단법인 시즈하고 이제 협력 파트너가 되어서 장기 고립 운동을 했던 청년들을 위해서 일 경험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현재 무경험을 유경험으로 만들어 주어서 청년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의 도전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24년도에는 이제 경기도 지역의 고립운동 청년들과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인들과 함께 만나서 출근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치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일을 해보는 그리고 나중에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회사를 가면 내가 사회인이 된다면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미래를 보고 현재에 집중하는 프로젝트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아동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는 청년까지는 갖고 있지만 좀 더 집중하는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모두 본인의 경험들과 네. 또 작년 같지는 않지만 작년이 되셨어요. 청년의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자기 공감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대한민국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사업이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사업에 대한 미래를 더 밝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브 유어 마인드하고 이제 아무놀이터를 좀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두 회사 다 도구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사용하신 도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세나 대표님부터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하시는지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부터 이제 2024년 작년까지 조금 많이 집중했던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작과 함께 했었던 한국어 교육인데요. 그 현장 강의를 저도 지속적으로 해오는 현장형 실무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의 니즈랑 강사의 니즈, 교강사의 니즈를 같이 섞은 교구를 직접 설계, 제작하고 이제 디자인 특허까지 이제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한글 보드게임이라고 저희가 통칭하고 있는 이 교구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교강사 입장에서도 사실 놀이와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놓은 그
교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집중력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더욱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놀다가 공부하다가 놀다가, 노는 듯이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것 같은데 놀다가 이런 느낌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건 사실 그 소통을 위한 도구인 거잖아요. 근데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혼자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구는 물론 하나만 구매해서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따로 또 같이 하다가 같이 하다 또 따로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유연함을 가진 교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제가 이미지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학생 1, 2, 3이 이렇게 있으면 각자가 가진 교구를 퍼즐처럼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고구마를 만들어 볼까 하면은 고구마 만들어서 하나의 단어를 같이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험을 주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아이들이 1대1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좀 느린 학습자로 이제 좀 분리가 되는 그런 경우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사랑도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해서 자기 효능감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교구였고요. 그래서 보드게임 2개, 3개가 필요할 일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놀이가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뒷면이 있는데요. 앞면에는 이제 우리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 있고요. 뒷면에는 아이들이 수게임이라던가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양면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네. 무브요 마인드의 임세미 대표님 어떤 도구를 활용하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가져왔는데 이거 물건 파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실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저희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대화거든요. 대화를 유려하고 수려한 말로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꺼내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대화 도구들은 전부 다 이제 대화를 꺼내는 데 주목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또 대화를 또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끼리 나누는 서로 간의 대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내면의 나와 소통하는 나와의 대화, 이 2가지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대화 저희가 만든 대화 도구는 다 2가지를 다 해볼 수 있는 대화 도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저희가 맨 처음 만들었었던 대화 도구예요. 질문 카드, 관계 카드라고 하고, 관계 진척도에 따라서 이제 처음 만난 관계에서는 이제 인사하기 카드를 쓰고, 좀 관계가 좀 깊어지는 단계에서는 마주하기, 그리고 관계가 좀 더 깊어진 관계가 좀 더 확장될 때는 이제 내다보기를 쓰는데, 각각 이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점에 따라서 질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네. 네, 뽑고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정함? 네, 다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내가 요즘 걱정하는 것은 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어떤 걸 걱정하시나요? 책이 적당한 자녀 양육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부모로서 그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질문을 뽑고 지금은 이제 짧게 대답을 했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게 고민이신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저희가 거의 초기 단계에 가볍게 할 때 쓰는 거고, 요즘 만든 거는 하다 보니까 좀 불법 파는 것 같이 돼버렸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만든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감정 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는 다른 감정 카드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감정 카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봤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사회에서는 결과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효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감정을 좀 뒤로 미루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들이랑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등한시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거다. 뭐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지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 부분에 굉장히 좀 무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다시 조금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사실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사람들이 좀 표현하는 법을 좀 이 카드를 통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감정 카드와 더불어서 감정 단어가 적힌 것과 더불어서 이 감정을 좀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감정, 감정 표현이 묻어진 어떤 어른들의 감정을 꺼낼 수 있도록 어떤 질문 카드를 같이 좀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감정을 시각화, 감정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레벨링이라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질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레벨링을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이제 보이는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게끔. 레벨링은 감정의 깊이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많이 내가 이 감동하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을 때 많이 느꼈으면 5단계, 좀 적게 느꼈으면 1단계, 중간 얻으면은 뭐 2, 3단계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을 표현을 하는 대화 도구를 최근에 만들어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챌린지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좀 쓰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대화 도구를 좀 만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한상현 대표님도 자기 효능감 말씀하셨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이 향상되는 것과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쓰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존중하는, 서로 이제 지지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대화 도구로 구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화 도구는 아직까지는 표현을 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은 나아가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존중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대화 도구로 표현을 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 카드 보고 감동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뭐 26년에 한번 같은 대상으로 한 자리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해보시면서 써주세요. 서로의 도구를 한번 체험해 보시고 같이 프로그램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저도 다른 이제 네트워킹 자리에서 아모노리터에서 쓰는 그 대화 교구 하나를 받았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한 번만 얘기 듣고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네. 근데 되게 구성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엄청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꼭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쓰여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주 활동처가 이제 우리 한세나 대표님께서는 경기도권으로 지금 계시는 거고, 이제 임세민 무비어마인의 임세민 부대표님께서는 지역을 특별히 네. 거르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네, 일단 주요 거점은 서울이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지방 어느 데서도 일단 네. 불러주면은 꼭 서울에 있는 청년들만 고립운동이 완화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도 고립운동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회사 다 5년쯤 된 회사이신데 자기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또 도구를 활용해서 또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자기 공감을 높이는 사업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시대가 또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셨을 때 어떤 자기 공감이라는 키워드 말고 어떤 다른 키워드로 좀 발전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겠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한세나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외의 단어를 아까 우리 부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효능감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도 기르려면 결국 나에 대한 관찰 탐구 이런 감정 카드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해와 소용이 바탕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 이제 자기 공감의 시작점이 그것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이 100%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불탄 없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용의 경험이 그 경험이 양질의 경험이 많이 쌓여야
그 힘을 온전히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노리터는 앞으로도 감정 표현에 어려움이 있거나 배움의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갈 거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쓰여질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중장년 그리고 시니어 모두와 호흡했던 그렇게 넓고 깊었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속도와 다양한 색깔들의 사람들하고 함께 자기만의 놀이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네. 다음에도 올드 CSR을 통해서 네.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대표님. 네, 저희는 이제 새로운 거를 더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자기 공감의 키워드를 더 확산시키는 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내년에도. 그래서 계속 대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건데, 이제 단지 그냥 질문만 꺼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그런 존중과 지지를 나와 이제 서로한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고 그런 부분들이 다 담긴 대화 도구를 좀 개발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직 사회에서는 낯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공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좀 캠페인이나 확산이 무엇보다 좀 절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확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가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고리분둔 청년들 관련된 인식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사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고리분둔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주요하게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좋은 컨텐츠를 계속 발굴을 하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청년들의 고립감을 완화시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도 이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고리분둔 당사자인 청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긴 해야 되지만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청년들이 다시금 재고립을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고립에서 나왔었던 청년들이 다시 재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이 변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립분둔 청년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인식 개선이라든지 어떤 캠페인, 사회 인식 개선이나 캠페인에도 좀 많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저희가 좀 바라보는 것보다 이런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회에 다양하게 활동하신 분들의 시선도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하신 제안들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어서 어떻게 하면 고리분둔 청년들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을 좀 바꿀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실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올드 CSR에도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해서 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이 기회에 참여를 하시면 너무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두 분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두 분의 소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드 CSR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네. 무브여마인드는 이제 횟수로는 6년째 된 회사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회사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고리분둔 청년들과 이제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것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리분둔을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리분둔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제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해서 정말로 이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경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고리분둔 청년의 숫자는 해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을 같이 완화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조언과 협업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가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같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브요 마인드의 임세민 부대표님이고요. 카톡방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세나 대표님. 저희 아모노리턴은 문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저희는 발달장애인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가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성인 발달장애인 혹은 아동 청소년 발달장애인하고도 만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경기도권 안에 있는데 경기도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가 서울에 있는 혹은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에게도 좀 닿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연락을 꼭 주셔서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잘 가르쳐드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넘어서 발달 장애인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아모노리터 안에 들어오셔서 꼭 한세나 대표님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손 흔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